오늘은 열차를 타고 멋진 가을 트레킹 코스로 떠납니다. 오늘 제가 갈 곳은 멋진 트레킹 코스가 많은 곳이지만 그동안 대중교통 연계가 불편하고 자가 차량 회수도 힘들어서 아쉬웠던 곳인데요. 이번 가을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트레킹 전용 버스 노선이 개통하면서 정말 편해진 곳입니다. 오늘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버스 노선에 맞춰 각자의 취향에 맞는 코스로 설계해 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겁니다. 그럼 같이 출발해 보실까요? 이른 아침 도시의 시간은 여전히 빠르게 흐르지만 여행이 시작되는 기차역에 도착하면 제 마음속의 시계는 천천히 느려집니다. 10월 1일부터는 승차권 없이 열차 내부에서 승차권을 발행하는 경우 부가 운임이 2배로 오른다고 하니 꼭 참고해야 되겠는데요. 특히 승차권을 사진으로 찍어서 승차하신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무궁화호를 탈 겁니다. 거리가 멀지 않아서 무궁화호나 KTX나 크게 시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무궁화호 열차의 느린 속도는 도시의 소음을 천천히 멀리 밀어냅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들판, 가을빛이 내려앉은 산자락, 모든 풍경이 한 장의 엽서처럼 지나갑니다. 올가을은 유난히 짧은 것 같아서 더욱 아쉬움이 남습니다. 약 1시간 반 남짓 무궁화호의 느린 여정이 끝나면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강원도에서 가장 큰 도시 원주역입니다. 청량리역에서 KTX와 ITX, 무궁화호까지 다양한 열차가 운행 중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또 하나의 특별한 이동이 시작됩니다. 원주역을 나오셔서 출구 맞은편 쪽으로 건너가시면 됩니다. 원주 창업지원 허브 건물 바로 앞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번에 새로 개통한 원주 트레킹 버스를 탈 겁니다. 이 버스는 올해 8월에 개통해서 11월 말까지 치악산의 아름다운 둘레길 곳곳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치악산 둘레길 중 가장 인기가 좋은 1, 2, 11코스의 시작점과 종점을 순환하는데요. 하루 4번 왕복합니다. 자세한 정류소 정보와 시간표는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버스 요금은 성인 5,000원으로 무제한 탑승 가능하고 경로 우대는 3,000원입니다. 이 정류소는 원주 투어버스와 함께 사용 중인데요. 먼저 들어오는 큰 버스는 원주 투어버스이니 헷갈리지 않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트레킹 버스는 아직은 덜 알려져서 작은 콤비버스입니다. 요금은 기사님께 카드나 현금으로 현장에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목띠를 주는데요. 손목에 차시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차창 가득 펼쳐지는 산의 능선과 계곡. 이 작은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산으로 향하는 마음의 예열 구간입니다. 약 40분을 달려 드디어 오늘의 출발점에서 버스를 내리자 상쾌한 바람이 한가득 들어옵니다. 이곳은 치악산 둘레길 11코스의 입구이고 정류장명은 한가터 잣나무 숲길입니다. 11코스의 정식 명칭이 한가터 길입니다. 아직은 도심의 복잡한 소음이 들리고 있는데요. 곧 이 길은 모든 소음을 지워줄 겁니다. 조금 걸어가시면 넓은 공터와 화장실이 나옵니다. 이곳은 11코스의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화장실 옆으로 올라가시면 역방향 코스입니다. 오늘 저는 왼쪽 방향으로 갈 겁니다. 11코스는 총 길이가 8km 정도이지만 진짜 멋진 하이라이트는 코스 중반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곳곳에 이정표도 잘 되어 있어서 국형사 방향으로 계속 따라가시면 길을 잃을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비가 와서 하늘은 흐리지만 숲과 나무는 오히려 활력을 뿜어내고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이 오래된 철근은 오랜 세월 의무를 마치고 이제 레일을 걷어내고 사람들에게 산책로를 내어주었는데요. 원주에서는 이 길을 바람길이라고 부릅니다. 저 멀리 치악산의 능선들이 구름 속에서 이른 인사를 건넵니다. 산 중턱에 큰 낚시터가 있네요. 바로 옆에 큰 카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쉬었다 갈 수 있는 포인트가 참 많은 코스이네요. 여기가 한가터 입구입니다. 한가터는 큰 집터라는 뜻인데 원래 이곳에 큰 집들이 많아서 붙은 이름입니다. 한가터를 지나면 계곡 물소리가 우렁차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도심의 소음은 사라지고 자연의 소리로 가득 채워지네요.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 한가터 주차장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작은 차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치악산의 하류이지만 물이 정말 맑네요. 주차장 앞에는 작은 식당도 있습니다. 주차장을 지나면 본격적인 트레킹 코스가 시작됩니다. 발끝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와 울창한 계곡물 소리가 가을의 교향곡처럼 들려옵니다. 이 작은 다리를 건너면 11코스의 하이라이트 구간이 시작됩니다. 코스 전체가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걸 보니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코스가 분명하네요. 낮은 산이지만 지그재그로 산을 올라가게 만들어서 코스가 제법 길고 평탄한 코스입니다. 누군가 신발을 벗어두고 가셨네요. 맨발로 걸어도 무리가 없다는 뜻이겠죠? 물소리를 따라 걷다 보면 한가터길 입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입구라기보단 중간 정도 위치겠네요. 곧 쭉쭉 뻗은 잣나무 숲이 반겨주는데요. 잣나무로 유명한 가평의 숲들도 많이 가봤지만 여기도 그에 못지않게 울창합니다. 잣나무 숲이 워낙 울창해서 지그재그로 통과하다 보면 어느 정도 걸어온 건지 헷갈릴 정도네요. 11코스의 하이라이트가 이 잣나무 숲이라는 게 과언이 아닙니다. 길도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젖은 땅이지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반대편 쪽에서 걸어오시는 분들도 자주 마주치고요. 새벽까지 온 비가 만들어낸 안개 때문에
더욱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마치 요정이라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전체 코스가 순하고 걷기에 부담이 없어서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걸으시길 바랍니다. 산 반대편 쪽은 응달이라 푸른 이끼들의 천국입니다. 작은 계곡과 옹달샘이 너무 정겨운데요. 치악산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명산이고 국립공원인데 그 산을 한 바퀴 도는 둘레길이 멋지지 않다면 이상한 일이겠죠? 하산길 끝자락에 국형사 데크길 쉼터가 있습니다. 한참 걸어 내려온 지친 다리를 쉴 수 있는 작은 벤치가 있는 쉼터입니다. 저도 잠시 배낭을 내려놓고 물 한 모금 마시며 한숨 돌려봅니다. 오늘 처음 보는 스탬프 함입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스탬프 찍는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걷는다는 건 그 자체로 순수한 즐거움이니까요. 바로 옆에 느린 우체통도 있네요. 오늘은 전용 버스 덕에 마음이 여유로워서 저도 몇 자 적어서 넣어두었습니다. 11코스 종점에 가까워지면 편안한 데크길로 마무리됩니다. 저 아래쪽에 물소리가 큰 거 보니 계곡이 멋질 것 같은데요. 이런 데크길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적당히 활용하면 코스도 다양해지고 무장애 코스도 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무분별한 사용은 자제해야겠지만요. 국형사 계곡은 아담한 듯 하면서도 물의 기세는 제법 센 것 같습니다. 한여름에는 이곳도 피서객으로 붐비겠죠. 오히려 지금이 계곡의 진 모습을 보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국형사 계곡길은 계단을 따라 데크길로 다시 연결되는 순환 코스입니다. 출발한 지 약 2시간 만에 11코스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걸어도 2시간이 안 걸리실 겁니다. 원래 전체 코스는 약 3시간 반 코스이지만 저희는 중간부터 출발해서 2시간이 채 안 걸리실 겁니다. 11코스의 종점은 국형사입니다. 치악산 자락에 조용히 앉아있는 이 절은 오랜 세월 동안 이 길을 지켜온 쉼터이기도 합니다. 국형사는 신라시대 지장율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인데요. 현재는 조계종 월정사의 말사로 속해 있습니다. 국형 이란 뜻은 나라가 형통하길 기원한다는 뜻인데요. 그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듯 호국 도량이기도 합니다. 치악산 깊은 곳에 있어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아주 일품이네요. 원주 시민들에겐 꽤 유명한 사찰입니다.
템플스테이도 운영 중이니 트레킹과 연계해서 하루를 지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낮 12시부터 점심 공양을 운영 중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 익사스러운 불상의 모습에 저도 잠시 웃었네요. 국경사에서 잠시 여유를 즐기고 바로 아래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특이하게 사찰 바로 아래 수피아라는 예쁜 카페가 있었는데요. 큰 은행나무가 마스코트인 카페입니다. 그 카페 바로 아래 국향사 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이곳이 11코스와 1코스의 분기점인데요. 치악산 둘레길은 모두 11개 코스가 있으니 이곳이 시작이자 종료 지점인 셈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근처에서 점심을 드시고 쉬었다가 2시 20분 버스를 타고 계속 가시거나 12시 버스를 타고 원주 재래시장을 잠시 다녀오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국경사에서 식당가까지는 20분쯤 걸어 내려가야 하고 12시 버스를 타고 재래시장을 간다면 버스로 30분 정도 걸립니다. 둘 다 괜찮은 선택이지만 저는 이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식당이 몰려있는 식당가는 약 20분쯤 걸어 내려가야 하지만 정류소 근처에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깨끗한 송어횟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1인 메뉴가 없어서 아쉬웠네요. 국경사에서 20분쯤 걸어 내려가시면 큰 식당들과 카페들이 모여 있습니다. 원주 시민들도 주말에 많이 찾는 거리라고 하네요. 메뉴도 다양해서 검색해보니 맛집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은 산채솥밥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치악산 막걸리는 생막걸리인데요. 이렇게 탄산이 아주 풍부한 막걸리입니다. 다음 버스까지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으니 식사도 천천히 하고 막걸리도 한잔했습니다. 반찬은 정갈하고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여유있게 식사를 하고 다시 국경사로 올라오는데 바위와 나무를 원래 있던 위치에 잘 보존해 두었네요. 버스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서 아까 봤던 카페에 들렀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이렇게 야외에서 마시는 게 더 좋겠죠? 이 바위는 원래 이 자리에 있던 바위를 옮기지 않고 실내로 반쯤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자연스럽게 가습 효과도 있고 여름에도 더 시원하다고 하네요. 사찰 아래에 있는 카페라 불구용품도 있었는데요. 이런 건 지나칠 수 없죠. 트레킹 버스 시간은 아주 정확한 편입니다. 시내 교통정체가 거의 없어서 그런 것 같네요. 저는 2시 20분 버스를 타고 두 번째 코스로 갈 겁니다. 이렇게 혼자 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니 마치 전세 택시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이 연계가 잘 된다는 건 저와 같은 뚜벅이 여행자들에겐 축복과도 같습니다. 약 40분을 달려 버스의 종점인 치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감동을 받았는데요. 가을 성수기에는 무료로 셔틀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트레킹 버스에서 내린 곳에서 바로 환승할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서비스는 없네요. 다만 주말에만 운영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걸어서 올라간다면 20분은 걸리겠지만 버스를 타시면 5분이 채 안 걸립니다.
처음부터 이곳으로 먼저 오신 분들은 시간이 충분하시겠지만 저처럼 마지막 코스로 이곳을 오신 분들은 셔틀버스를 타시는 게 여유가 있으실 겁니다. 셔틀버스는 신흥동 회차장까지 올라가는데요. 덕분에 아주 편하게 올라왔습니다. 게다가 요금도 무료이고요. 여기에서 구룡사까지 가는 구룡 계곡길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잘 정비된 계곡길입니다. 일찍이 궁궐을 짓는 황장목의 산지라서 벌목을 금지하는 황장금표가 입구에 있습니다. 그만큼 숲의 기운이 대단한 곳입니다. 용머리 장식이 특징인 구룡교를 지나면 구룡계곡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황장목 숲길이 시작됩니다. 이 숲길은 약 1km이고 무장의 데크길입니다. 아직 단풍이 본격적이진 않지만 다음 주 정도부터는 정말 환상적일 겁니다. 구룡계곡은 아기자기하면서도 웅장한 계곡이 특징입니다. 비가 와서인지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네요. 데크길을 따라 조금 걷다 보면 작년에 완공된 하늘 카페가 나타납니다. 거대한 버섯처럼 생긴 이 건물은 전망대 카페가 유명한데요. 360도 전망의 카페에 올라서면 치악산 산자락이 휘감고 있습니다. 차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고요. 카페 바로 위에는 삼천불전이라는 법당이 있습니다. 올라가 보니 3000개의 불상이 모셔져 있다고 하는데요. 카페 바로 위에 법당이라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카페를 나와 다시 계곡길을 걷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계곡을 다녔지만 각각의 계곡은 모두 특색이 있는데요. 치악산 계곡은 돌이 많은 산악지형 때문에 굽이굽이 휘어지고 물소리도 아주 큽니다. 이제 구룡사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정류소에서 쉬엄쉬엄 20분 정도 걸렸네요. 구룡사의 사천왕상은 언제 봐도 듬직합니다. 구룡사는 신라시대의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사찰이고 의상대사가 이곳 계곡에서 수행하던 중에 9마리의 용을 발견하고 8마리는 승천을 시키고 1마리는 사찰의 수호신으로 삼았다고 해서 구룡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곳곳에 용과 관련된 설화들이 참 많습니다. 구룡사를 지나 계곡 입구로 들어가는 다리 아래에는
구룡소라는 아름다운 용소가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 계속 위로 올라가면 세룡폭포까지 갈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구룡소가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저는 세룡폭포는 예전에 다녀오기도 했고 오늘은 버스 시간표상 여기까지만 왔지만 첫 버스로 이곳에 오신 분들은 세룡폭포까지 다녀오시면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내려갈 때는 계곡 쪽으로만 내려가는데요. 내려갈 때 보는 풍광은 계속 발걸음을 사로잡습니다. 전체 코스가 거의 평지이지만 아름다운 계곡이 계속 동행을 해주니 심심하지 않습니다. 계곡 주위에 플랜카드로 시를 걸어두었는데 잘 관리하지 않으면 지저분해지기 쉬울 것 같아 걱정입니다. 구룡차 주차장 주변에는 작은 식당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따뜻한 된장찌개와 산나물, 막걸리 한 잔에 오늘 걸어온 길의 피로를 녹여도 좋으실 겁니다. 다시 셔틀버스를 타고 내려갑니다. 두 대의 버스가 서로 왕복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은 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본격적인 단풍철이 되면 이런 한적함은 기대하기 어렵겠죠? 참고로 국립공원 사무소 뒤쪽으로도 식당가가 있는데요. 이쪽 식당들이 규모가 더 큽니다. 복귀할 때는 다리 건너 길가에서 버스를 타면 되는데요. 버스 정류소에 초록색 표지가 있고 시간표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버스는 4시 40분인데 충분히 여유가 있네요. 근데 길 건너로 다시 오라고 하시네요. 길이 좁아서 유턴하기 쉽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원주역까지는 1시간 반쯤 걸립니다. 만약 택시를 탄다면 5만원은 넘게 나온다고 하니 트레킹 버스의 가성비가 정말 훌륭합니다. 가을이 되니 6시만 넘어도 온통 깜깜한데요. 오늘 트레킹 버스 덕분에 여유있게 트레킹을 해서 체력도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코스는 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계획한 코스였는데요. 구독자님들은 트레킹 버스의 시간표에 맞춰 각자의 계획을 설계해 보시면 더 알찬 여행이 되실 겁니다. 버스 시간표는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 전에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